오늘 사법부가 이 두 개의 법 때문에 난리입니다. 먼저 김용민 의원은 법정 내 재판부가 안는 법대의 높이를 재판 당사자들과 동일하게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재 배치는 과거 권위주의적 사법 시스템의 잔재로 지적돼 왔다며 최근 법대 높이를 다소 낮추고 있지만 여전히 법관이 물리적으로 위에 있다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어 당사자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대법관 정원 확대를 비롯한 각종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감히 국민과 입법부를 향해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윤두창처럼 참교육을 당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김용민 의원은 법관과 검사, 사법경찰 간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네, 너무 대단합니다. 멋집니다. 이것과 더불어 오늘 이재명 후보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017년 사이다 모드로 돌아와 오늘 역대급 명언을 대본 없이 남기셨습니다. 이 찍들도 깜짝 놀란 명문 끝까지 들어봐 주시고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맹목적으로 파란색이니까 빨간색이니까 무조건 찍어주면 대상으로 보지 주인으로 높이 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좀 바꿔서 쓰세요. 신상도 좀 써보세요. 신상 얼마나 많아요. 써보고 안 되면 또 바꾸고 그러면 되지요. 그게 국가 사회가 제자리를 찾고 제대로 발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치가 정상이 되는 길이에요. 아니 뭐 그리 평생에 전생에 연 있다고 죽으나 깨나 사나 죽으나 오로지 한 길로 오로지 한 색으로 왜 그래야 됩니까? 대체 왜? 왜 여기서는 우리는 남이가 이런 소리 하면서 제메이는 경북 안동 출신인데 왜 우리가 남이가 제메이가 남이가 소리는 안 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제메이가 남이가? 라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지역주의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재명도 한번 써보세요. 제가 일하는 건 자신 있어요. 어떤 정치인이 여러분 정치인 그러면 맨날 모여서 술이나 먹고 편이나 짜고 노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치는 한 개인으로 따지면 사람의 머리 같은 겁니다. 사람의 머리 같아서 이 생각도 했다가 저 생각도 했다가 결국은 한 생각으로 정리가 되면 또 다음 생각을 하는 거죠. 정치도 이런 집단도 있고 저런 집단도 있고 이 집단이 승했다가 저 집단이 승하고 그러는 거죠. 파란색이 힘을 썼다가 빨간색이 힘을 썼다가 영남이 힘을 썼다가 호남이 힘을 썼다 그러는 거죠. 좌파가 힘썼다 우파가 힘썼다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더 좋은 선택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치는 그 사회에 권력과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정치인을 뽑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관계된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걸린 그 우리 사회의 자원과 기회, 힘을 누가 가질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수도권에는 국회의원들 또는 국회의원 희망자, 지망자들이 너무 치열하게 경쟁하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죽을 똥살똥 노력을 해요.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동네에 지하철역이 막 몇 개씩 있어요. 한 개 노선이 7조 원에서 10조 원씩 하는 GTX 노선을 지금 A, B, C, D 깔고 있는데 이제 E, F, G까지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한 개에 10조 원짜리입니다. 10조 원. 이 동네 여러분 뭐 하자 그러면 국회의원들 반응 있어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막 서로 국회의원 다음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죽어라고 매달리면서 국가 예산 배정하고 국가 정책 결정할 때 생 난리가 나는데
대구를 위한 결정이 나겠어요? 수도권을 위한 결정이 나겠어요? 이게 정치입니다. 국가 예산 680조 원을 어떤 용도에 어디다 쓸 것이냐, 국가기관을 어디다 설치할 거냐, AI, 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어디를 집중 지원할 거냐, 이거를 정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고, 그 정치인을 잘 고르면 그 정치인이 여러분과 이 지역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총력을 다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선택하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여러분을 위해서 더 나아지는 게 분명하지요. 그게 바로 정치고 그게 바로 선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정치 집단을 선택하십시오. 색깔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파란색 안 하고 여기다 빨간색 살짝 넣었어요.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고 박정희 정책이면 또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삶이 개선돼서 이재명 잘한다 소리 들으면 저한테도 좋은 일이니까 좌우 색깔 지역 출처 가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편 가르고 색깔 따지고 연고 따질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너무 네 편, 내 편 색깔 하지 맙시다, 좀. 뭐가 그리 중요해요? 일 잘하면 됐지요. 뭐 까만 고양이면 어떻고 빨간 고양이면 어떻고 노란 고양이면 어떻습니까?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죠. 민주당의 이재명이면 어떻고 무소속의 이재명이면 어떻고 국민의힘의 가능성은 없지만 이재명이면 어떻습니까? 일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이 개선되고 나라의 미래가 더 나아지면 장땡 아닙니까, 여러분?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김건희가 출석 통보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있었는데 전 1도 믿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사건에서 3차례 정도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검찰이 이번 주 중 출석을 통보한 터라 3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기간을 감안하면 대선 전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게다가 대선이 끝나면 수뇌부 인사 등으로 인한 조직 동요로 한동안 수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포영장 운운하는 것은 그저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특검을 통해 그간 윤석열, 김건희 의혹을 방치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한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끝까지 윤석열, 김건희를 비호해온 검찰의 자업자득인 셈입니다. 반드시 저들에게 참교육이 있길 간절하게 바라며 원하면은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